자, 그럼 결국에는 제가 요즘 뭐 원튼 원하지 않든 근 1년 동안 미국 얘기를 빼놓고 제가 이슈 하이라이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워낙 SNS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브리핑을 매일같이 하죠. 근데 거기서 한마디 한마디가 매일같이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지 않아도 뉴스가 될 텐데,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를 항상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빼놓고 싶어도, 그 좀 미국을 빼놓고 이슈를 얘기하고 미국을 빼놓고 투자 시장을 얘기하고 싶어도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투자 시장에 바로바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틀 동안 경제 제재, 즉 지금 우리가 셧다운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이제 많은 뉴스나 이런 곳에서 셧다운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비필수 영업장의 폐쇄나 이런 것들처럼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일단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 활동이더라도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막아서 경제 활동이 꺼졌다라는 의미에서 셧다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셧다운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거지만, 어쨌든 금융 투자 시장에서는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큰 금융 타격이 예상된다, 투자 시장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결국 경제 활동을 셧다운 시키게 되면 그 매출이 실적으로 가야 되는 기업의 실적들이 줄줄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질 것이고, 그게 지난 1, 2개월 동안 폭락으로 나왔죠. 폭락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 그 반영, 앞으로 폭락할 거라는 게 아니라 반영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셧다운이라는 것을 오로지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셧다운을 풀고 싶겠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투자 시장을 살리고 싶다, 기업을 살리고 싶다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셧다운을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들을 질타하지 말고 그냥 거기만 딱 코어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지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내가 살기 힘들다라는 사인이 많아지면, 국민들 사이에서 사인이 많아지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경제가 힘들어지면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잘했다라면 가슴이 아프지만, 뭐 못했든 잘했든 일단 경제가 힘들어지면, 세계 경제가 힘들어져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여도 지지율은 떨어져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경제 지표를 일단 살려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면, 셧다운을 최대한 빨리 풀면 내가 인기가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자주 하게 될까요? 경제 제재가 조기에 해제될 수도 있다, 경제 셧다운을 조기에 해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최소한 지금 당장 풀진 못해도,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곧 있으면 경제 셧다운이 풀릴 거니까 너희 괜히 투자 자금 회수하거나 이러지 말고, 야, 괜찮다라고 다들 좀 생각을 해. 야, 별거 아니야. 야, 우리 좀 있으면은 셧다운 해결될 거니까, 야,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야, 자, 금방 나아질 거야, 금방 나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리더 입장에서 너무 공포감을 키우는 얘기 또한 해서도 안 돼요. 그건 맞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겠죠. 리더가 여러분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집안에만 들어가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조심스럽게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하든, 위험하다 얘기하든 안 위험하다 얘기하든 최대한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그 방향을 결정할 때 일단 경제 지표부터 그 공포감을 어떻게든 없애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셧다운이 곧 해제될 거다라는 얘기를 반복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지난 이틀 동안 있었어요.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경제 제재는 빠르게 해제될 수가 있으며 5월 초쯤이면 이 우리 미국의 경제 셧다운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의 제재를 없앨 것이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러면 증시는 선반영이니까, 선반영 즉 예상시장이니까 5월경에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미국이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적도 우리가 생각한 6월 정도보다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증시가 더 오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즉 금융투자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것도 굉장히. 그래서 어제 아시아 시장 플러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의 미국 시장까지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급격히. 코로나19는 이제 이미 정점을 지났으며 금방 괜찮아질 수 있다, 경제 활동조차도. 여러분들 집에 집콕하라, 이거 금방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미국 너무 올랐어요. 아마존은 전고점 돌파했다는. 네. 요거만 좀 얘기하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AWS라는 이제 웹 서비스가 아마존 웹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집콕을 하더라도 아마존은 더 잘 나갈 것이다라는 게 반영된 거죠. 아마존이 더 오른 거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반영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언택트 시대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언택트 회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미국 주가 얘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을 보면, 선물 시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의 실제 증시가 꺼져 있어도, 그러니까 닫혀 있어도 미국의 증시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거래하는 시장은 열려 있어요. 그게 선물 시장인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찍고 있어요. 지금 어제 오른 것만큼 마이너스를 찍고 있거든요. 거의. 왜 그러냐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지만 미국은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명한 최고의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들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 주지사들이 꼭 대통령의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권한이 전부 이양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취해져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얘기를 할 때 적당히 경제 제재가 언젠가는 해결될 것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강하게 각인되는 용어를 쓰시는 게 굉장히 있는데, 토탈이라는 말을 쓰면서, 토탈, 제 영어 발음 나쁜 거는 이해해주세요. 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토탈이라는 아주 그냥 단어를 기똥차게 쓰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경제 셧다운을 해제하는 것, 즉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이 다시 원활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은 미국 대통령, 즉 나의 전권이다.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여러분들 경제활동 정상활동으로 돌려놔라. 셧다운 하지 말고 각 주는 무슨 주 뭐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뭐 어디든 내가 명령하면 너희는 경제 셧다운을 풀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그 경제 셧다운을 푸는 권력은, 전권은 나한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제 제재를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그냥 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권이 나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리 미국이 뭐 요즘 코로나19의 대응이 뭐 잘못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스워 보여도,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또 빛을 발한 게, 당연히 각 여기저기에서 법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실제 주지사분들께서 심지어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인 공화당 출신인 주지사들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고 나오게 됩니다. 야, 그 권력이 왜 너한테 있어? 우리 예를 들어서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뭐 제가 잘 모르는 수많은 주들, 그곳에 경제 셧다운을 해소하는 것은 주지사의 권한이고, 주지사 및 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 담당자들의 총회의를 통해서 결정나는 것이지, 어디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우리가 따로, 너한테 전권이 어딨어? 그놈의 토틀 그게 어딨어? 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나라 투표율과도 겹친 얘기지만, 너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권력을 막 얘기해? 라고 하면서 떨어진 표현을 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장을 해놨거든요. 저장을 해놨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뉴욕 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라는 뉴욕 주지사분께서 MBC의 투데이 쇼라는 곳에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저는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원문으로 읽어드릴 수 있으면 되게 멋있고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나서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그 출연을 하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겐 대통령이 있을 뿐 왕은 없다 라면서, 이는 미국 건국 당시 내린 위대한 결정이며 그렇게 미국은 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NN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경제 재개, 즉 셧다운을 푸는 것을 주지사들한테 강요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각 지방 정부한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강제하라고. 그러면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법정으로 가는 헌법적인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고도 했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것은 없다. 너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몰랐겠지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걸로. 물론 그 난리가 났다라는 게 그 미국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와닿게 난리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경제 재개에 대한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금융시장, 금융투자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제 셧다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 활동을 억누르고 있고, 그게 기업 매출과 이런 것들이 꺾이게 만들고 뭐 신용등급도 내려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소비를 저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들이 성장률을 갉아먹고, 금융투자시장 입장에서는 주가, 채권의 가격,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의 가격을 억눌렀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재개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확산되고 보도되게 되고 있었어요. 근데 조가알님, 와, 다음에는 원문으로도 읽어주세요. 아, 제가 어떻게 암기를 하든가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영어를 진짜 못해요, 저는. 네, 어쨌든 요 경제 재개라는 말이 그냥 브리핑하고서 딱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안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 말만 기다렸거든요. 금융투자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경제활동 재개라는 말이 계속 나가니까 주지사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의 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기 주의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일부 양도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주지사들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에서 나에게 준 권한과 책임을 무시당한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난리가 났고, 그게 이제 금융투자시장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 끝날 무렵인가 중간쯤에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서 뭐 이건 아니라고 이제 보좌관한테 그 조언을 받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 심각한 난리가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요렇게 간 거죠. 그 경제 활동 재개에 관련해서 주지사 50명 전원이랑 대화를 할 거다. 내가 명령을 한다는 건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주지사들이랑 한다라는 거다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이 경제활동 재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라는 말이 정말 묵직한 단어구나라는 것이 결국에는 금융투자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친 거죠. 물론 뉴욕 주지사가 그 뒤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빠를 수는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고, 다만 지금 그 경제활동 재개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각 관련 전문가와 그리고 본인과 의회 회의를 통해서 진행은 하고는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미국 대통령을 그냥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기보다는 우리가 진행은 하고 있다. 그게 다만 금방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이제 서로, 어쨌든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사람이 실제로 실수를 한 거더라도 그 사람을 너무 공격하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이런 거죠. 암암리에 이제 당신 우리한테 한번 빚졌어, 알지?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감싸주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치 드라마죠, 그렇죠? 아코님 드라마보다 꿀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이제 뉴욕 주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해진 사인은 뭐예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초월한 명령을 강행할 게 아닌 이상, 근데 더 큰 문제는 2020년 11월에 선거 있죠. 지금 재선해야 되잖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지금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강행할 수 있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시장이나 이제 투자 시장에서도 저 얘기가 바로 실천될 얘기는 아니었구나. 경제 활동 재개라는 말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긴 할 수도 있지만 뉴욕 주지사분께서 하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믿어도 안 되겠네라는 정도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투자 시장이 어제 올랐던 것을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분위기 위해서 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아까 사실은 카사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미국이 지금 너무 올랐다는 얘기 나오는 게, 하락한 거에서 거의 50%를 회복을 했어요,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네. S&P 500도 거의 그 정도 날 거예요. 40 중후반 정도 회복을 했을 겁니다.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기 때문에 더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실물 경제는 회복은커녕 이제 앞으로 1년 정도까지는 엄청난 침체를 겪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너무 어마어마한 데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이 증시는 이제 기대감을 먹고 커버린 거예요. 자꾸 지금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이슈하이라이트에서도 얘기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브리핑하면서 뭐라 그래요? 정점을 지났다라는 얘기를 벌써 일주일째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정상적인 상식인이라면은 그게 이상하잖아요. 어제도 정점이라 그랬고 오늘도 정점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는 곧 있으면 정점을 지날 것 같대요. 이게
저기 무슨 저 시간 여행자의 국민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시간 여행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아닌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제가 그분의 국민은 아니죠. 전 시민권이 없으니까. 어쨌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잖아요. 왜 자꾸 정점이지? 왜 자꾸 정점을 지나지? 정점을 어떻게 여러 번 지날 수 있지? 한 번 지났으면 못 지나는 거 아닌가? 네. 자꾸 정점이 갱신되죠. 이제는 미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네,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 이 정점이라는 단어에는 데이터나 여러분 혹시 그 프레젠테이션 만들어보신 PPT 만들어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차트 같은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 대학교 때 발표 자료 만드시거나 이러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를 보고 최고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정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사망자 수를 정점으로 보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장난질이죠. 사망자 수로 정점을 보냐, 아니면은 신규 감염자 수로 정점을 보냐, 신규 확진자 수로 정점을 보냐, 아니면 특정 주의 확진자 수의 증가세를 증가율을 기준으로 정점을 보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기지만 여러분들 데이터 발표를 통한 어떤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거나 이러는 곳에서는 뭐 자주 쓰는 방식이죠.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 네, 어쨌든 근데 그래서 되짚어보면 거짓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증시, 투자 시장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대략 6월 정도까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타격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될 것이다. 즉 백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의 최저점은 그 전에 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증시는 먼저 출발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러면 결국 이 증시가 먹고 살고 있는 재료는 뭐예요? 방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곧 끝날 것이다. 경제활동 제재는 끝날 것이다. 경제활동 셧다운은 곧 끝날 것이다. 즉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나는 경제활동 셧다운이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증시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사두려고, 나는 남들보다 일찍 사야지 이러고서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료가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블딥이라고도 하죠. W 모양으로 두 번째 폭락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해소해주면서도 어떻게든 여기서 폭락이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돼요? 좌절감이 크겠죠. 더블딥이 되게 되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나 우리가 이번엔 드디어 저점을 잡은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샀는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번에 떨어졌던 만큼. 그러면 심리 지수가 더 죽어요. 더. 뭐야 금방 살아나네라고 생각했다가 아닌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정치 상황으로 조금만 옮겨서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지지율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는 의도도 섞여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시장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브리핑 때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울림이 크고 영향이 엄청 큰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4월 14일에 뭐 여러분들 안 보셔서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뉴스나 레포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시아 증시도 오르고 유럽 증시도 좀 오르고 뭐 혼조가 있기도 하지만 오르고 미국 증시도 오르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경제 제재 해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기대를 하고 있던 건데, 그 재료가 계속 와 먹잇감이다, 야 우리가 기대했던 먹잇감이 계속 들어와 이러면서, 야 진짜로 금방 끝난대, 5월 초면 끝난대, 경제활동 재개가 된대 라고 하니까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까 경제 제재 해제 얘기랑 약간 얹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브리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경제 제재 해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디립다 맞고, 누구 맘대로 네가 하냐 막 이렇게 맞고 하다가, 뉴스 기사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WHO 즉 세계보건기구를 향해서 지원하던 약 5천억 정도 되는 돈에 대해서 이제 내가 끊겠다. 왜?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이나 어떠한 방역 체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너무 중국 편향적으로 하고 있었다. 나는 불만이 많다. 나는 쟤들한테 후원해주던 돈을 주지 않고 빠지겠다.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세계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식 차원에서도 그렇고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결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방역 같은 경우도 역시 세계적인 정보 교류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의학적인 지식만 놓고 봐도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계보건기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의 행태가 어땠다면, 나빴다면 그걸 고치게 만드는 방향 갔어야 된다라는 게 많이 나오는 얘기고, 저의 의견은 만약 그게 정말
잘못된 행태라고 해서 의견 합치가 됐다면 세계보건기구를 후원하는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이 후원하는 비중을 줄여서, 즉 우리가 기업도 지분율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말하는 거죠. 지분율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중국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본래 해야 되는 역할,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들이 의료 서비스와 의료 지식에 관련해서 서로 공유하고 방역체계 시스템에 있어서 공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보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두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빠진다, 즉 세계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서로 장벽을 높이고 세계화를 역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욕을 먹게 됩니다. 지식층에선 당연히 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세계보건기구를 평가한 말이 맞든 틀리든 맞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만 하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될까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조가 열리면 100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협동과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소년 만화에 나오는 어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아름다울 거야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실제로 지식 발전이나 경제 발전, 기술 발전은 모두 지식의 교류와 여러 가지 서로가 잘하는 것들에 의한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은근히 요즘 뉴스 기사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세계화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벽을 쌓고 교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계화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서로를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언택트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함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해야,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감정적으로도 많은 게 해소되고 여러분들로부터 또 배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하는 것들처럼 이 자그마한 교류 하나하나가 쌓이는 건데, 이 WHO 세계보건기구가 잘못을 했다 한들 이 세계보건기구가 현재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의 미션, 즉 목표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보건에 한해서는 이렇게 합치를 하자, 협력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를 안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나간 거예요. 안 따르겠다. 돈 아깝.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당연히 미국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민주주의 시스템은 어쨌든 자리가 잘 잡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밑에서 말 안 들어도 돼요. 말 안 들어서 하원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의원의 구조는 상원과 하원이 있죠. 거기서 하원 쪽에서 이제 지출위원회가 있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것을 결정하는,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이제 국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원 의원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에번 홀밴더라고 하는 미국 하원 지출위원회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에게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보류할 일방적인 권한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하원 의원은 대부분 지금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화당인 미국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는 것은 잘하는 일이나 전 세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의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분께서 세계보건기구나 다른 인도주의 기구의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다 라면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연대에 오히려 협력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강하게 나간다 라고 좋아하는 모습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야, 세계보건기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네, 거기까진 괜찮은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럼 그걸 고치는 방향으로, 더 힘든 길이지만, 그게 더 가시밭길이지만 그 가시밭길이 어렵다라고 해서 연대를 끊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달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지원을 끊겠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의 말이고 뭐고 이미 비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그 비판의 물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를 제가 일부러 좀 두 가지식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계화가 가지는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미국의 많은 분들께서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세계화의 가치. 왜 자꾸 세계화의 가치를 얘기하지? 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사건이 난 거죠. 저는 좀 어쨌든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정치적인 지지라기보다도 연결,
이라는 것을 끊는 게 이 연결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인터넷의 역사라는 책을 최근에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는데 인터넷에 등장을 할 때 이 인터넷을 발전시킨 기술자들이 왜 여기에 그렇게 반해서 발전을 시켰냐면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새로운 공간과 연결의 혁명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연구하고 발전시킨 것이 기업에서도 가치를 느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터넷도 수많은 폐해가 있고 단점이 있어 왔어요. 근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인터넷에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세상을 분리시켜서 따로 관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게 중국이랑 다를 바가 뭐예요? 그게 중국이랑 다를 바가 뭐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거랑 대체 뭐가 맞아요? 물론 완전히 똑같은 비유는 아니긴 해요. 똑같은 비유는 아니긴 한데 생각을 해볼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의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후원을 없애버리겠다,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2020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현재 그 코로나19의 미국 대응, 초기 대응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왔겠죠.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그 중국과 한국과 이런 곳에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저렇게 하는 걸 좀 이렇게 보완하면 되고 뭐 드라이브스루도 이렇게 하면 활용하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악으로 계속 치닫고 있잖아요. 사망자도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 사망자 수 이미 한국 전쟁 사망자 수보다 많아요. 당연히 인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뭐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사망자 수로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나 한국 전쟁 사망자 수보다도 많습니다. 이미 전 세계 사망자 수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단연코 지금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근데 아까 그 얘기랑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경제 제재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욕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이나 했냐 라면서 비판이 나오니까 이거는 미국의 실패가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의 실패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돌리기 위해서 강경하게 자기가 브리핑 자리에서 야 세계보건기구가 저렇게 잘못하니까 이 난리가 났지 미국은 저런 잘못한 것을 후원할 순 없다 라고 좀 정치적으로 사인을 자꾸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유권자들한테 라는 얘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세계보건기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넘어서서 그걸 얘기하기에는 이미 문제가 많고 세계보건기구가 잘못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어도 그걸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떠나서 지금 그것조차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 이틀간 벌어진 일이 이거예요. 경제활동 제재를 풀겠다 빨리 풀 것이다 그 모든 권력은 난티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얻어맞고 세계보건기구의 후원금을 없애버리겠다 저들이 다 잘못한 거다라고 했다가 또 얻어맞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말해주는 바는 그가 원하는 대로 증시가 그냥 살아나기만 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유쾌한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얘기까지 하면 딱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이 괜찮은가? 괜찮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을 풀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분석기관 그러니까 다수의 분석기관과 금융투자시장에서 지금 말하는 바가 통일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방역을 진짜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지 경제제재를 빨리 푸는 것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통일된 의견이 나와요. 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순간 더블 딥을 걱정할 건지 새로운 뉴 딥을 걱정할 건지의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6월이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증시가 위로. 네? 아니면 그냥 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포인트는 뭐예요? 결국엔 방역을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지금 다들 애둘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애둘러서. 세계적인 방역의 성공을 이뤄내야 된다는 얘기를 통일된 의견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통일된 의견으로. 그쵸? 결국에는 금융시장에서조차도 레포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레포트 경제금융 레포트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내놓진 않기 때문에 방역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시에 굉장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경제금융 레포트가 깔끔하긴 하지만 정치적인 해석이 없어서 깔끔하긴 한데 방금과 같은 케이스는 이제 좀 가끔 레포트에 언급이 돼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주석을 붙이긴 하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조금 이제 요 뒤에서 한 얘기들은 어쨌든 저의 개인 의견도 일부 섞인 거 아시죠? 네. 그런 얘기라서 살짝 좀 톤을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어쨌든 일단 좋으면 그만이지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정도로 의견을 뭐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이면에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쵸?